안녕하세요, 취미작가입니다. 오늘은 상세 페이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웹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면서 취업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바로 이 상세 페이지인데, 열심히 포토샵을 배웠지만 정작 취업할 때 이미지 줄일 줄 아냐, 폰트 잘 쓰냐,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. 제일 많이 묻는 게 상세 작업 해봤냐, 할 줄 아냐, 이거죠. 근데 처음 기술만 배우신 분들이 바로 이 상세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, 저 또한 대학에서도 직업학교에서도 이런 건 배워본 적이 없어서 직접 실무 경험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. 제가 15년간 해왔던 작업을 토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짧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먼저 첫 번째, 이 가로 세로 사이즈부터 막히게 되는데, 파일로 가셔서 처음 사이즈를 만드실 때 860도 많이 쓰고 작게는 800도 많이 쓰고, 그리고 1000 사이즈로 할 때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, 기본적으로 쇼핑몰 사이트마다 권장 사이즈라는 게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800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다른 사이트는 권장 사이즈가 1000이에요 하면, 이 800을 1000으로 늘리게 되면 이미지가 깨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만드실 때는 1000 사이즈로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, 제가 작업하면서 가장 큰 사이즈는 1100, 작은 사이즈는 800까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1000 사이즈로 해서 1100 정도는 크게 깨지지 않으니까 1000 사이즈로 작업을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세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2만을 놓고 작업을 해요. 이게 스크롤을 많이 내릴수록 그리 훌륭하지 못한 상세라고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만큼 많이 할애를 해야 되고 손가락을 많이 밀어야 되기 때문에, 그거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임팩트 있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2만 정도는 넘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, 하지만 사실 그건 디자이너 욕심이고,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더 넣어봐, 이거 말고 더 강한 거 없어? 하면서 계속 추가하기 때문에 전 최대 한 3만 5만까지도 포토샵 파일을 2개, 3개 붙여서 만든 적도 있어요. 근데 사실상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. 물론 사장님께는 말하지 못했지만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 구성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바로 레이아웃이에요. 이걸 몰라서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저렇게도 만들었다가 참 시행착오가 저도 많았는데, 우선 상품을 시작할 때 타이틀이 중요해요. 시작을 무조건 타이틀 이미지로 잡아서 메인 카피와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품명을 왜 가로를 쳐냐면, 사실상 타이틀에 상품명은 중요하지 않아요. 상품명을 처음 보는 상품이라면 더더욱 소비자는 기억하지 않거든요. 메인 카피로 주목도를 끌어서 나중에 이 상품 이름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게 해야 하지, 상품명을 막 크게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이미지, 그것도 실사용 이미지와 메인 카피의 주목도를 높여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타이틀이 끝나면 간격을 제가 적어드렸는데, 너무 따닥따닥 이미지가 붙어 있는 것보다 간격을 100에서 150 정도 픽셀을 줘서 여유를 줘야지 소비자도 한 템포 쉬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간격을 주는 게 중요해서 요건 적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저는 많이 효과를 봤던 게 비교 컷이에요. 여기서 바로 상품 이미지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, 경쟁 상품이나 저가형에 대해서 비교 포인트를 강조해 주는 거죠. 저가형이나 경쟁 상품은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점이 더 좋다라는 거를 크게 강조해서, 흑백 사진과 컬러풀한 사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, 크기를 작게 크게 이렇게 해서 무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거고, 그거는 상품에 따라 잘 파악을 하셔서 비교 컷을 하나 넣어 주시면 소비자가 상상을 하게 돼요. 나 이거 쓰려고 했는데 이게 더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 컷을 하나 넣어 주시면 좋고, 그리고 간격을 좀 띄워서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, 이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사실 상세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. 제품의 특장점이나 소구점들을 강조해서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을 통해서 상품 이미지를 하나씩 선보이는 게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인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상품에 대한 기본 설명과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면 돼요.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파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먼저 타이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, 메인 카피와 이미지 서브 아이콘이 뭐냐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, 요거는
이런 이미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. 이건 제가 직접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판매율이 꽤 좋았던 상품인데 노트북 거치대예요.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상품이고요. 지금 노트북 거치대 가방에서 펼치면 끝이라는 메인 카피 아래 실사용 이미지와 휴대했을 때 이미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하단에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아이콘을 넣어주고 요게 타이틀이 돼요. 그 다음에 비교컷이 뭐냐면 비교컷은 요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. 저가형 유사품에 속지 마라. 이건 정품이다. 이런 부분들을 메인 카피로 잡아서 길이라든지 폭 넓이라든지 소재까지 가능한 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. 사실 개인적으로 요건 좀 많긴 해요. 소비자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까지 다 보지 않거든요. 이거는 제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만들어졌는데, 사실상 임팩트 있는 컷을 한 컷 정도만 넣어 주시는 게 제 생각이 좋을 것 같고,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품 특장점 및 소구점을 강조해야 될 건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.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이 거치대로 해결해라. 접으면 가방에 들어간다. 높이 조절이 된다. 소재가 이래서 통기성이 좋다.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포인트로 하나씩 짚어주면서 내려가면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. 이 디테일은 사실 넣어도 되고 사실 포인트에 녹여져 있으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, 이 작업에서는 포인트에 디테일을 좀 녹여서 작업을 했었어요.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, 미끄럼 방지 실리콘,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이죠. 그 다음에 인포 작업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건데, 기본 설명이나 정보 안내를 이런 식으로 스펙 사이즈 그리고 이 제품명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은 동영상 타이틀인데, 이 이미지보다는 요즘은 동영상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 맨 위에 아니면 중간에 하나 두 개 정도 많이 넣으면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강조해 주시면 좋고, 여기 파일에서 비디오를 불러오는 게 있는데 미리 편집해 둔 비디오를 불러오시면 이렇게 뜨는데 그냥 OK 눌러주시면 돼요. 요건 시간에 대한 안내문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. 너무 시간이 길면 느려지고 그리고 앞에서 잘릴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적당히 분배를 하셔서 이렇게 동영상이 이미지로 컨트롤돼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, 여기서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을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속도를 제어를 해줄 수 있는데, 지금은 제가 편집을 완벽히 해놨기 때문에 바로 저장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GIF로 저장을 해보세요.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, 물론 동영상으로 바로 올려도 되지만 동영상은 한번 클릭을 해서 재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소비자가 최대한 손을 덜 쓰게 하는 게 중요해요. 클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플레이가 되도록 짧고 간결하게, 그래서 GIF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, 마지막으로 이 분할 이미지인데, 이미지를 이렇게 쭈루루 하나로 저장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저장을 한 번에 해서 관리하기가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했는데, 요즘은 동영상도 많아지고 또 상품 페이지 자체도 워낙 길다 보니까 분할하지 않고 그냥 올리게 되면 최신 사양의 핸드폰이나 PC가 아닌 이상 조금씩 버벅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분할 이미지로 적절하게 안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분할 이미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슬라이스 툴이 있어요. 슬라이스 툴로 적절하게 내가 분할할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. 적절하게 이렇게 그 임의대로 잘라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JPG가 분할로 하나씩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알림, 구독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안녕.